안녕하세요. 회천대방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옥정 대방 5차 1순위 청약이 대박이 나가지고 제가 본 영상 들고 오게 됐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84A 타입이 경쟁률이 저는 이제 총 해가지고 1배수 정도에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2.45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 이제 의정부와 이제 그 옥정 회천을 통틀어 가지고 청약을 보게 되면은 옥정 대방이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881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이제 해당 지역에다 청약을 넣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1순위에 배정된 물량이 이제 748세대예요. 근데 748세대인데 해당 지역부터 881세대 됐잖아요. 근데 이 할당되는 물량이 해당 지역의 30%, 그리고 기타 경기 지역이 20%, 그리고 기타 지역의 50%가 배당이 돼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881세대 중에 30% 할당된 것끼리 이제 경쟁을 해봤더니 경쟁률이 이제 3.93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옥정이나 뭐 양주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넣었는데 떨어졌으면은 바로 탈락. 이게 아니고 기타 경기 지역으로 또 넘어가가지고 이제 302명이 또 더해진 상태를 가지고 또 경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기타 지역은 할당 물량이 이제 20%인데 300명이나 청약을 넣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또 합쳐가지고 또 경쟁해 보다 보면 이제 경쟁률이 높아요. 6.39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경쟁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또 안 붙었어요. 그러면은 기타 지역 50% 물량 할당되는데 이제 청약 통장 넣으신 분들은 108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과 또 경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50% 물량 할당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낮아져가지고 2.45배인 분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벌써 기타 지역까지 했을 때 2.45배이기 때문에 2순위에서 이제 사실상 끝나버리지 않을까. 거의 그렇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부부가 같이 청약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기타 지역에서 어쨌든 2배수가 나왔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 허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동호수가 나오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전부 다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아닐 테니까 2순위 분들한테까지는 돌아갈 수도 있고, 정말 운이 좋으면은 뭐 죽줍이 나올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조금은 있지만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84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선방을 했어요. 지금 이제 938세대가 이제 할당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당 지역과 기타 경기 지역에는 이제 경쟁률이 붙었지만 어쨌든 기타 지역에서 이제 미달이 되면서 지금 이제 청약을 넣으신 분들이 이제 다 붙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은 세대수가 361세대인데 지금 2순위에서도 이제 오늘 2순위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361세대 정도 남았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더블 추첨 기회라 그래가지고 추첨 기회를 동호수 추첨 기회 한 번 더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사실 361세대 이렇게 남은 세대들은 대부분이 조금 비선호하는 동호수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죽주까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지만 아무래도 로얄동, 로얄층까지는 기대를 하는 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50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죽주부로 주워 가셔도 좋은 거를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현재 좀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1순위 가점제랑 이제 추첨제가 뭐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은 일단은 이제 84제곱미터인 애들은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 40% 물량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이제 추첨제로 60%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당첨자 선정 순서로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먼저 지역으로 해가지고 다 갈라요. 근데 지역에서 이제 내가 가점이 있어요. 이 가점은 이제 내가 청약홈에 들어가가지고 청약 가점 계산기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가점 얼마인지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가점으로 나누는데 가점도 똑같다. 그러면 이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하고 이것마저도 똑같은 뭐 추첨으로 가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점으로 해가지고 40%를 먼저 뽑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순위 추첨제로 갔을 때는 어쨌든 이제 1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무주택자 우선 공급에는 낄 수는 없겠죠. 근데 무주택자 우선 공급의 경우에는 이제 75%가 할당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여기에 청약을 하신 분들은 당첨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가점이 낮으신 분들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추첨제에서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운이 따라주면은 이제 당첨이 되실 수 있고 운이 한 번 더 좋으면은 이제 좋은 동호수를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과 다르게 옛날 아파트들은 뭐 15층이 탑층이고 뭐 요즘 최근에 지은 것들도 뭐 29층이 탑층이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옥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9층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해가 뭐 잘 드니 많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층이 넘게 나오면은 그래도 좀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이제 층이 뭐 30층대가 나오면은 뭐 해가 드는 거는 크게 이상이 없을 거라는 이제 판단이 좀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층이 높은 곳이 좋은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5배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84A 타입 2순위 청약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84B 같은 경우에는 2순위를 넣으면은 내가 당첨될 확률이 꽤 높겠죠. 근데 이제 2순위 분들한테 뭐 84A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이제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이제 무순위 청약으로 갈 가능성이 뭐 조금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좀 무순위 청약으로 가가지고 뭐 한 번에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만약에 뭐 이제 죽죽을 한다 그래도 첫날이면 없어지겠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약통장 쓰는 게 이제 A타입을 꼭 하고 싶었다면 청약통장을 쓰는 판단이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행히 저도 이제 영상에 청약통장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제 맞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죽죽을 한다는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분들 첫날에 가시면은 84타입 기대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B타입 같은 거는 뭐 좋은 거 주실 수도 있나 좀 이런 생각 들어요. 물론 2순위의 결과를 한번 보고 나서 다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방모차 이제 84A 타입이 굉장히 선방을 했지만 이제 뭐 84B 타입도 꽤나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50평이 이제 상당히 이제 청약통장에 많이 들어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 방에 이제 완판을 하진 못했지만 이 경기 북부 일대 이제 요즘에 청약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분양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어쩌면은 이제 의정부보다 사실 더 잘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분양시장이 좀 어렵다고들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이걸 봤을 때 이제 고분양가를 뽑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제 분양가가 쌌으면은 벌써 다 팔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건축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파라곤 같은 경우에 이제 대지비가 1억 3천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1억 3천에서 4천 정도, 그리고 대방 오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억 3천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대방 오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지권이 조금 이제 살짝 작다 보니까 동호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지권이 좀 작아서 어쨌든 간에 이제 대지비 같은 경우에는 좀 작게 나왔어요.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게 되면 의정부가 이제 대지비가 좀 많이 비싸다 보니까 3억 중반에서 이제 4억 정도의 대지비가 이제 책정이 되다 보니까 분양가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의정부 분양가가 이제 이렇게 비쌌구나, 이런 거를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건축비만 해도 4억을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땅값이 아무리 싸도 1억은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분양했던 대강로제비양 4차 같은 거를 보시게 되면은 대강로제비양 4차는 땅값이 1억 2,40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분양하는 애들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대지비는 사실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났는데 1,000만 원 분양가 올랐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그 정도는 오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강로제비양 4차의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5층 이상부터 이제 3억 6천 정도의 이제 건축비가 들었는데, 다른 애들은 다 4억 돌파해가지고 이제 대방호차는 층마다 이제 많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한 6천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더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탑층에 따지게 되면은 사실 이제 1억이 넘는 건축비가 더 들어갔다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분양이 나오는 애들은 입지가 훨씬 더 월등한 애들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좀 분양을 받기에는 부담스러운 분양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전쟁 또 한번 더 터졌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분양이 또 이제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고금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자꾸 금리가 최근에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랐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기준금리가 오른 게 아닌데, 문제는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요즘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가계대출을 좀 규제를 해가지고 가계대출이 좀 더 이제 덜 늘어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은행한테 너희 올해에는 요 정도만 대출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1년에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정해져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빌려주고 싶어도 어느 정도 이제 한도를 정해가지고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막 이렇게 대출을 퍼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금리를 살짝 올려가지고 이제 적당한 밸런스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25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3억 후반대 금리가 이제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억 후반에 이제 주담대 받아가지고 집 사신 분들 지금 금리 보면 살짝 신나시겠죠? 근데 26년도에 금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4억 중반에서 이제 후반에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꼭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서울 외곽 지역이 이제 살짝 반등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원인은 지금 이제 전월세가 많이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1년도 때를 이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매매가가 오르기보다 먼저 전세가가 치솟았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옥정 제1풍경채의 경우에는 이제 4억 6천에서 7천짜리 84타입 중층 매매 물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 가격이 3억 9천에서 4억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매매가의 80% 이상이 지금 이제 전세가로 매겨졌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이 정도에 할 것 같으면은 나 차라리 금매 잡을래.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잘하면은 이게 다시 또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경기 북부까지 이 물결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100%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집을 매수하는 게 이제 좀 많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불안정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뭐 복귀 중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 얘기라는 거는 이제 사실 정부에서 뭔가 압력을 넣으면은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세게 나오게 되면은 내가 괜히 집을 샀다가 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잠깐 매수하기보다는 잠깐 전월세로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전월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상급지로 가자. 약간 이런 이제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상승이 무섭게 일어났는데 빠지는 것도 상당히 무섭게 일어났고 이게 또 긴 세월로 되는 것도 아니고 훅 들어왔다가 훅 빠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지금 보면은 매매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으로 사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갑자기 상승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현 시점에 이제 분양하고 있는 물건들은 이제 분양을 받아도 이제 미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약간 더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 이제 막 이렇게 확 상승할 때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까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건축비가 더 상승을 해서 분양가가 더 상승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입지가 상당히 좋은 게 아니면 이제 분양가를 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양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정 대방 5차 상당히 이제 좋았지만 덕정역 쪽에 GTX가 들어오는데 그쪽에 이제 공공 분양이 올해 또 예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금리는 좀 세다 보니까 연끌을 하라고 제가 이제 손님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부담스럽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가장 아파트 좋은 걸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